안녕하세요. 레이카운티 하나부동산 김소장 검킴TV입니다. 세금은 나라 살림의 미천이지만 세금으로 내는 돈은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레이카운티의 경우 비과세가 아니라면 액수가 적지 않죠. 그래서 레이카운티를 최후로 남겨서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가끔 손님들 중에는 이거 레이카운티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해야 되죠? 혹은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 팔아야 해요?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오늘 싹 다 정리했습니다. 알기 쉽게 총 정리했으니까 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고 양도세 비과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 부여하는 혜택인데요. 20억, 30억 다 비과세 해주는 것은 아니고 매매가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이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1세대가 1인이 아니라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가 양도할 때 비과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도 하고 거주도 해야 비과세 됩니다. 그런데 이 거주 요건의 기준이 언제냐가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이 거주 요건의 적용 판정 시기는 취득일입니다. 취득일 현재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양도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된다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아까 거주 요건 적용 판정 시기는 주택 취득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택 취득일이 물건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축이 아닌 구축 아파트나 구축 주택의 매매권 혹은 일반 분양받은 분양권이 신규 주택이 되었을 때 주택 취득일은 잔금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인데 대체로 잔금일에 등기 접수하기 때문에 잔금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축 아파트나 신축 주택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조합원, 이 조합원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고요. 승계조합원은 사용 승인일이 주택 취득일입니다. 증여물건은 별도 세대, 증여자와 수중자가 따로 살았다면 그 증여물건의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고 같이 살았던 동일 세대였다면 증여자의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상속물건은 별도 세대였다면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이 주택 취득일이고 또 상속자와 피상속자가 동일 세대였다면 망자의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카운티는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요건, 즉 2년 거주해야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것을 알아보려면 조합원과 일반 분양의 주택 취득일이 조정지역이었나 비조정지역이었나를 알아보면 되겠죠. 레이카운티 조합원의 주택 취득일이 조정지역이었는지 비조정지역이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조합원, 레이카운티 원조합원은 2016년 5월 11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물건으로 그 원래 취득일이 그 주택 취득일입니다. 이때 조정지역이었느냐? 부산이 최초로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조정지역이었죠.
비조정지역이었고, 승계조합원의 주택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2023년 11월 29일은 비조정지역이었죠. 조합원의 주택취득일 취득 시점은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일반 분양분의 주택취득일은 조정지역이었을까요? 비조정지역이었을까요? 일반 분양분의 주택취득일은 분양 당첨일도 아니고 분양 계약일도 아니고 사용 승인일도 아니고 잔금 완납일입니다. 2023년 12월 이후 잔금을 완납했을 것이니까 비조정지역이었죠. 그래서 레이 카운티는 양도세 비과세 받는데 거주 요건은 필요치 않습니다. 보유 2년만 하면 비과세 받습니다. 지금까지 레이 카운티가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 2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거주 2년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팔면 비과세 될까? 조합원과 일반 분양분의 취득일이, 주택 취득일이 다릅니다. 조합원도 특히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주택 취득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조합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취득한 이 원조합원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2년 이상 보유해서 이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경우는 이때 입주권 상태로 팔아도 비과세, 사용 승인 이후 언제 팔아도 비과세입니다. 이번 원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년 10개월 보유했으니까 2달이 모자라죠. 이 경우는 입주권으로 팔면 비과세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완공 이후에는 양도세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이 원조합원의 경우는 이 공사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통산해 줍니다. 다음은 승계조합원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승계조합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승계조합원은 아무리 입주권을 2년 이상 보유했다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이 승계조합원의 주택 취득일은 사용 승인일입니다. 그래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2년 보유한 다음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받습니다. 사용 승인일이 23년 11월 29일이니까 돌아오는 25년 11월 29일이 되면 2년이 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입주권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는 날 비로소 입주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전서부터 오래전서부터 토지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원조합원이 아니고 승계조합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입주권 상태로는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없고 승계조합원과 마찬가지로 이 입주권의 주택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보유한 다음에 팔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다음은 분양권입니다. 이 분양권의 주택취득일은 분양 당첨일도 아니고 분양 계약일도 아니고 사용 승인일도 아닙니다. 분양권의 주택취득일은 잔금 완납일입니다. 그래서 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잔금 완납일로부터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 받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인데요. 2주택인 경우도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이 살다가 더 큰 집,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서 집을 사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건데, 근데 이 경우는 지켜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 이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됩니다. 텀이 1년 후입니다.
그리고 이 종전주택은 팔 때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2년 보유해야 되고, 또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12억까지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과하죠. 그래서 마지막 남은 신규 주택은 또 비과세 요건 갖춰서 비과세 받으면 되죠. 2주택을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취득세나 양도세 낼 때 주택수에 계산되죠. 그래서 똑같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이 텀이 1년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 종전주택은 팔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보유해서 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판다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주권이나 분양권 비과세 특례입니다. 좀 전에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입주권 같은 경우는 이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신규주택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이 텀이 1년 후에 분양권을 취득해라. 그리고 이 입주권이나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되어서 3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전제로 완공 전에 팔든지 완공 이후 3년 이내에 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전주택을 파는 그 기간이 좀 아주 여유가 있어진 거죠. 다음은 대체주택 비과세입니다. 이 대체주택은 재개발 사업에서 이 종전주택이 입주권이 되고 신규주택이 되는 과정에서 살기 위해서 마련한 주택이죠. 그래서 이 대체주택과 이 신규주택, 집이 두 채가 있는데도 비과세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도 지켜야 할 비과세 요건이 있습니다. 이 대체주택은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요.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서 이 대체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완공 후에 3년 이내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전제로 완공 전에 팔든지 완공 후 3년 이내에 팔든지 하면 이 대체주택을 비과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과세 받고 팔았더라도 반드시 이 신규주택에 이사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것 주의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레이 카운티를 중심으로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과 비과세되는 시점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보유기간 2년이 도래하여 매매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 계시죠. 각자의 경우가 다른 만큼 정확히 알아보고 매물 의뢰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혹 임대 중이라면 임차인과의 협의 과정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 레이 카운티 하나부동산 거북킴TV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